저도 뭐 솔직히 뭐 사회적으로 뭐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이 있죠. 뭐 이렇게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원하신 만큼 대출을 해드렸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6년도, 17년도 이때 강남에 계셨던 아주머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시고 대출을 희망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가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집을 사셨던 건데 이제 슬금슬금 집값이 오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20년도, 21년도 하면서 빵 하고 집값이 오르는 걸 봤어요. 이런 걸 보면 뭐 확실히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항상 이제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됐던 분들은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많은 걸 알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본인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미리미리 좀 금융 공부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의 영역이라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시장금리가 변해도 내가 사용하는 대출금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변동금리는 내가 정한 주기마다 이제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이제 금리가 바뀌잖아요. 지난 얼마간의 10년 동안 과거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였다 보니까 금리가 뭐 대출금리가 뭐 3%대 아파트 대출만 해도 3%가 좀 안 되는 상품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금리다 보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 인상이 되고 나니까 이분들의 금리가 2배, 많게는 3배까지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저희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그 대출금리의 인상에 대한 변동성을 은행이 책임을 지는 거고, 변동금리는 고객이 책임지는 거다 보니까 고정금리가 조금 더 높게 운영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도 고정금리를 이제 가급적이면 선택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좀 팁을 알려드리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2001년부터 2022년도까지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한 4.63%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을 가셨는데 고정금리를 운영을 한다, 근데 4.6%보다는 좀 아래다, 그러시면은 고정금리를 좀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출은 이제 성공적인 돈 남은 농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신 거예요. 안 받으실 수 있으면 좋긴 한데 활용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대출 상품하고 조건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매달이라든지 뭐 일정 주기마다 원리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주기가 다가올 때마다 내가 상환할 수 없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보유한 자산을 강제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되려 돈 벌려고 대출 받아서 은행 빚을 얻어서 부동산 샀지만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는 이런 일들 겪으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5억을 주고 샀다. 근데 이 아파트 값이 10억이 됐다. 그러면은 이분이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5억을 들여서 샀다 그러면 수익률은 100%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가진 사람이 4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 집값이 10억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익률 500%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효율을 위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건데 항상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벌어들인 소득에서 충분히 상환하고 남는 정도의 금액만 대출을 받아서 오랫동안 쓰시면서 시간의 복리 효과를 누리시는 게 가장 똑똑하게 대출을 사용하실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용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남들하고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냐를 이제 수치화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제 항상 돈을 먼저 빌려드리거나 할 때 이 신용도부터 먼저 보고 나서 돈을 빌려드리죠. 그래서 대출을 만약에 받으셨다 그러면 매달 며칠 날마다 이자를 내시는데 그 날짜마다 잘 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용도가 올라갈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신용도가 내려가실 거예요. 이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아주 우량한 조건에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신용이 좋으시면 대출 한도도 늘어나시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도 훨씬 낮출 수가 있으세요.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한도도 늘리고 혜택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한도도 축소가 되고 금리도 높아지고, 어느 경우는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용관리는 항상 유념하셔서 평상시에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서적들을 같이 보긴 했는데, 신용관리 잘 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통장을 5개 쪼개가지고 내가 쓸 돈을 여기저기 이렇게 넣어놓으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했다가 잘못하다가 연체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용관리를 잘 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쓰시는 메인 계좌 하나를 설정해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자동이체를 계속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 며칠날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시고 매달 내가 얼마 정도를 입금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지체 없이 그냥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계좌이동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거래 은행을 바꾸시더라도 이런 자동이체가 같이 다 넘어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옛날처럼 개별적으로 자동이체를 바꾸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계좌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가 자동이체를 잘 걸어 놓으시고 넉넉하게 돈만 넣어 놓으시면 충분한 신용관리가 되실 겁니다.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금융 안에서 저희 금융기관 안에서 내부 심사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대출을 해드리는 그 담보인정 비율 한도를 늘리는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에서 10% 정도를 대출을 더 해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신용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예 대출이 안 되게끔 막는 제도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도 뭐 금융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그 신용 평점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얼만큼 나오게끔 이렇게 다 구분해서 세분화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신용 관리를 잘 하셔서 신용 평점 높게 받으시면 그만큼 혜택을 보시는 거니까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셔서 많은 금융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조회를 한다고 해서 신용 평점이 떨어지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거는 마음 놓고 요즘에 제가 사이트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정기적으로 뭐 석 달에 한 번씩만 조회를 해도 뭐 신용조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신용도가 내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 대신에 신용도보다는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그 외부 기관에서 신용 평점 낸 거를 가지고 이제 내부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뭐 캐피탈사에서 대출 받으신 거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대출 받으신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반영이 돼요. 왜냐면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대출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출을 좀 이렇게 돈이 좀 많이 급한 사람이구나 해서 은행 내부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조금 낮게 세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급하시더라도 조금 이제 피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금융 상품을 활용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피해는 없을 것 같고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도 뭐 연체를 하면 신용도가 내려간다 그러시는데 그거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대금 같은 경우는 할부금이 대부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을 할부로 사긴 했었는데 거기 이렇게 명세서를 이렇게 쓱 보면 금리 몇 프로에 할부금 얼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도 대출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요금이 지체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대출 거래인데 당연히 신용도가 내려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핸드폰을 할부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요금을 잘 내시는 게 신용관리에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